네, 자세히 들어가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를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띄워주시죠. 일본 NHK가 오늘 최톱 기사로 다룬 것인데요. 북한 인공위성 발사 통보 다음 달 4일 오전 0시까지라고 해서 오늘 새벽에 북한이 일본 측에 해상 위험 구역을 설정했으니까 위성을 쏘니까 위험한 곳이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통보를 했고요. 규정에 따라서요.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금 서울에 머물고 있죠. 긴급 자국 정부에 긴급 지시를 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위험한 반경이라는 게 이제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곳인데요. 지난해 11월에 1차 군사 정찰 위성 발표한다고 통보했을 때랑 같은 위험 반경입니다. 이 주황색으로 된 곳, 우리의 서해상 쪽이고요. 그리고 필리핀 쪽, 동쪽 태평양 등 총 3곳입니다. 자, 기시다 총리가 오늘 새벽에 긴급 대응을 지시했고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똑같은 구역으로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간, 그래서 북한은 성공을 주장하고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 아주 전문가 중에 한 명인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총장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도 역임했습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총장 연결해서 오늘 새벽에 들어온 이 중요한 속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총장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용어 정리부터 좀 정확히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소식이 있을 때 뭐 언론사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용어가 좀 다른데,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로켓 또는 뭐 군사 정찰 위성, 북한 발사체,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이 발사체라는 것은 네, 일종의 그 운반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로켓은 운반체지요. 예, 그 로켓에 미사일을 탑재해 가면은 탄도 미사일이 되고, 예, 로켓에 위성을 탑재해 가면은 인공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발사체 하면은 우주 발사체라고 한다면은 이 로켓과 인공위성 모두 포함된 하나의 이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무리 위성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뭐 갑자기 미사일을 실으면 또 이제 미사일 개발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군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금 자국을 비우고 서울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1시 47분에 자국 정부에 긴급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북한이 이 시점에 이렇게 위성 또는 발사체 계획을 발표한 것, 노림수가 뭐라고 좀 해석하십니까? 이 기시다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만으로, 예, 이미 이 한미일 정보 당국은 이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 동창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 정찰 임무를 24시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 또 기시다 총리도 이 움직임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그 자리를 비운 것이 되고, 또 이 한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한중일 그 삼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점 아니겠어요? 예, 이런 거 볼 때 북한이 뭐 이런 것을 노렸다는 측면으로 본다면은 네, 아마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측면, 음, 또 하나는 이 정찰 위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측면, 예, 또 설령 이것이 뭐 제재가 된다 하더라도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 목표에 따라서 언제든지 추진한다는 측면, 막 이러한 것을 모두 다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존재감이 제1, 1순위로 뽑아주셨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일본 언론이나 뭐 중국 언론 다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으니까 존재감 면에서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은 이미 포착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우리 합참이 최근 북한 동창리 일대에서 북주장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식별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밝히기도 해서 아까 언급하신 내용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한일 중 3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후에 공동 성명을 내놓을 텐데 여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아마 북한의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 이번에 그 한중일 정상 간의 상당히 관심사항은 되겠지요. 네. 그러나 그 이 한중일 모두 그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이 다소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걸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 이 북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같이 할 수 있고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그 비록 우주 발사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탄도성 계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강조하겠지요. 그러나 그 삼국 정상이 모인 상태에서 이렇게 논쟁을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마 삼국 정상은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 행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특히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나가자. 이 정도로 어느 정도 그 절충해 가면서 합의 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미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이제 그렇게 길지 않게 삼국 정상이 회담을 하고 사실상 이제 사전 준비 다 끝난 상태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 이렇게 비중 있게 들어갈 그런 시간상의 여유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달 4일 안에 발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그리고 준비가 만약에 다 끝났다면 오늘이라도 발사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오늘 이르면 발사할 가능성 어떻게 좀 점치십니까? 이 과거 경험적 사례 비춰보면은 예. 그 북한이 그 예고한 첫날에 네. 이 발사를 한 사례가 한 90% 정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가장 큰 변수는 날씨입니다. 네. 현재 이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는 동창리지요. 네. 거기에 뭐 날씨가 흐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하루 정도 뒤로 미룰 수 있겠지만 날씨가 좋다 하면 오늘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셨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기상청에 보면은 평안도 날씨가 좀 흐리다는 그런 예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하면은 날씨 측면 또 그리고 이 외교적인 좀 효과 측면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성 성공에 방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 날씨 변수가 아니라면 오늘 가능성, 날씨 변수라면 내일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날씨를 괜히 뭐 날씨가 안 좋은데 발사했다가 실패하면 더 망신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날씨 그렇습니다. 변수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화면으로 이제 지난해 11월에 발사했던 그 관련한 조선일보 지면 그래픽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발사한 게 만리경 1호입니다. 괌 미군 기지를 촬영했다 이렇게 북한은 발사 성공 다음 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만리경 1호 이거 지금 제대로 가동 중인가요? 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한미 간의 정보 당국의 이런 분석, 네. 또 북한의 주장, 이를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위성이라든지 미사일과 관련해가지고, 예. 북한은 조금만 성공해도 대성공으로 포장을 하고, 한미 정보 당국은 조금만 실패해도 대실패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면서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만리경 1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 만리경 1호가 저 궤도에서 하루에 한 2번 정도 밤낮으로 각각 1회 한반도 상공을 정찰하면서 북한에게 충분하게 이 화상 이것을 전달하고 있다. 네. 심지어 이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이라든지 미국 본토까지도 이 정찰한 사진을 전송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예.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화상도가 얼마나 밝은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은 비록 이 북한의 만리경 1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가지고 북한에게 사진을 전송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전송 사진이 적어도 화상도가 한 3m 정도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북한은 정상적동 또 화상도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메라 화상도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로켓에 뭘 싣느냐에 따라서 그 폭발력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사회가 좀 우려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아까 설명해 주신 그 만리경 1호 발사 후에는 우리 정부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영국 국빈 방문 중이었는데요. 서울을 비우고 있었는데 그때도 뭐 이게 노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고요.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하고 또 휴전선에 바로 또 무인 정찰기 등을 띄우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남북 상황이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는데 이르면 오늘 만약에 발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남북 상황, 국제 정세 어떻게 될지 좀 마지막으로 예측 좀 해주시죠. 현 단계는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악화될 대목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북한에서 이렇게 군사적인 이런 도발 움직임, 인공위성과 같은 이런 도발 움직임은 우리 군이 대응 메뉴를 잘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겠죠. 네. 정치적인 압박, 외교적인 압박, 경제적인 압박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아마 이 외교적 차원에서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대북 결의안에 위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할 것이고 또 이제 이 대북 제재에 관련해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아마 한미일 각각의 독자 제재 또는 한미일 공동 제재 여기에서 좀 방점을 두고 압박할 것이고 특히 아마 군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마 드론이라든지 이런 정찰 활동을 가관시키면서 예. 아마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다면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6월에서 8월까지 8월에는 또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한반도 위기설이 또다시 도래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측면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미 정부에서도 뭐 그런 분석도 내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맞물려서 몇 개월 후에 남북 상황 또 북한 관련된 정세가 더 긴장이 더 고조될 수도 있다. 양문진 총장님께서는 더 이상 악화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그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 때문에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님 긴급히 좀 말씀 여쭤봤습니다. 일어나시면 이렇게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이제 지금 댓글로도 뭐 북한의 이런 뭐 발사하겠다 이런 위협 너무 이제 일상화됐다.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글쎄요. 관심을 물론 이제 너무나 일상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중일 이 정상이 모두 서울에 모인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으로도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밍을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